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게 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관계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주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관계 말입니다. 마치 자석의 다른 극처럼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결국에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기는 위험한 만남.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엠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애가 극도로 강해 타인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죠. 이 두 사람이 고통스러운 관계의 한가운데서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대한 감정의 폭풍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엠패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파괴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 대한 연민과 분노 사이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이런 가슴 아픈 관계를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왜 엠패스가 이토록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빛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엠패스가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며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주고자 온 힘을 다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논리적일지라도 깊은 애착과 연민으로 상대를 품어주는 마음이죠. 바로 이 정 때문에, 그리고 상대를 고쳐주고 싶다는 선한 마음 때문에 엠패스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보답이 아닌 차가운 조종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감정적인 방치뿐입니다. 엠패스는 깊은 혼란과 상처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립니다. 영혼이 서서히 갉아먹히는 듯한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상처에 대한 엠패스의 반응이 때로는 나르시시스트가 처음 가했던 상처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엠패스의 선한 본성이 오히려 그들을 굴복과 분노, 심지어는 자기 파괴라는 위험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심리적 상황의 깊은 곳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명료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나르시시스트의 욕구와 조건 없이 사랑하려는 엠패스의 능력이 만날 때 그야말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언뜻 보기에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의 잔인함에 영혼이 짓밟히는 선량한 희생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여러 겹의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든 고치고 치유하고 이해시키려는 강한 열망 때문에 엠패스는 상처받았을 때 오히려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애쓰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엠페스가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하려 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들의 모든 노력은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애를 더욱 강화시키는 연료가 될 뿐이고, 엠페스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마침내 엠페스가 자신이 깊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엠페스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타인의 필요와 감정을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수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거대한 홍수처럼 터져나옵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간 숨겨왔던 고통과 분노, 슬픔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엠페스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찾는 대신 갑자기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거나 혹은 다른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깊은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또한 관계의 악순환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엠페스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평소에는 축복과 같은 능력이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저주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 특권의식, 경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내뿜고 이 독성 감정들은 엠페스의 영혼 속으로 서서히 스며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엠페스는 이 감정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전염입니다. 예민한 공감 능력 때문에 엠페스는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왜곡된 현실과 자신의 진짜 자아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거미줄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엠페스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거나 상처를 치유하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랑과 이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엠페스의 깊은 희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희망은 때로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통제와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었다는 것을 엠페스가 마침내 깨달았을 때 그들의 다음 행동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반항심이 뒤섞여 나타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엠페스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감정적 학대 끝에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분노에 찬 나르시시스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지친 나머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똑같은 무기를 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참으로 가슴 아픈 광경입니다. 엠페스는 잃어버린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언어적으로 공격하거나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조종적인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고통에서 비롯된 이러한 행동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엠페스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짙은 어둠 속에도 한 줄기 빛은 있습니다. 엠페스가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은 종종 각성의 신호가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자신이 해왔던 선택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처절한 깨달음의 순간에 자기 연민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련을 겪었을 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회복과 강인함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엠페스가 이 낮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힘을 되찾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자기 발견의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나 자신을 되찾는 그 길은 충분히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제력의 역할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엠페스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상황을 바로잡거나 받아들이거나 혹은 맞서 싸우려는 충동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자신의 안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자제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고 잠시 멈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순간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대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제력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또한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강인함에 놀라본 적 있으신가요? 엠페스는 내면에 엄청난 친절과 사랑을 저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내면의 빛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인함을 기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떠나거나 혹은 그들과 함께 지내더라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행동이 나의 자존감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인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모든 것은 작고 의식적인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는 과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엠페스가 상처를 입는 순간 그들의 내면은 전쟁터가 됩니다. 분노, 슬픔, 죄책감, 수치심이 통제권을 잡기 위해 싸웁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엠페스는 번아웃, 우울증, 불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감정들을 정화하는 열쇠는 바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이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고 판단 없이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이 감정들을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슬픔은 더 깊은 공감 능력을 키워주며 죄책감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감정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엠페스의 치유 여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부정적인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기로 결심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변화를 목격한 친구, 가족, 동료들은 자신들만의 자기 개선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존중과 공감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한 명의 엠페스가 독성 관계를 넘어 비상하기로 선택할 때 그들은 희망의 상징이 되며
강인함과 자기인식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엠패스는 어떻게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넘을 수 없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분명히 알림으로써 나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본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져 경계 설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 이 경계에 저항할 수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배우거나 혹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정을 얻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누구도 이 짐을 혼자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치유 과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나의 문제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지지 그룹과 같은 네트워크는 당신의 회복 속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거나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 모임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당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나누고 새로운 통찰을 얻으며 당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나요? 나르시시스트의 상처로 인한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려는 노력은 그동안 외면하거나 억눌러왔던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성공, 행복, 성취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것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독성 없는 삶, 의미와 열정,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과거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등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감이 들어섭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강한 자기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상처 자국마저도 당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얻은 명예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은 그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드는 보상입니다.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잠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치유 중이든 과거를 회상하고 있든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당신의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르막과 내리막, 승리와 좌절이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자유에 더 가깝게 인도할 것입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갈 때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며 힘이 되는 사람들로 당신의 주위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당신은 혼자일 때보다 더 강하며 함께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지혜와 친절에서 비롯된 해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상처 입은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사랑과 자제력으로 뒷받침되는 빛 가운데 있기를 자신감 있게 걷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그리고 상처가 변하여 아름다운 별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빛나고 강인하며 진실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게 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관계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주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관계 말입니다. 마치 자석의 다른 극처럼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결국에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기는 위험한 만남.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엠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애가 극도로 강해 타인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죠. 이 두 사람이 고통스러운 관계의 한가운데서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대한 감정의 폭풍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엠패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파괴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 대한 연민과 분노 사이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이런 가슴 아픈 관계를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왜 엠패스가 이토록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빛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엠패스가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며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주고자 온 힘을 다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논리적일지라도 깊은 애착과 연민으로 상대를 품어주는 마음이죠. 바로 이 정 때문에, 그리고 상대를 고쳐주고 싶다는 선한 마음 때문에 엠패스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보답이 아닌 차가운 조종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감정적인 방치뿐입니다. 엠패스는 깊은 혼란과 상처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립니다. 영혼이 서서히 갉아먹히는 듯한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상처에 대한 엠패스의 반응이 때로는 나르시시스트가 처음 가했던 상처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엠패스의 선한 본성이 오히려 그들을 굴복과 분노,
심지어는 자기 파괴라는 위험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심리적 상황의 깊은 곳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명료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나르시시스트의 욕구와 조건 없이 사랑하려는 엠패스의 능력이 만날 때 그야말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언뜻 보기에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의 잔인함에 영혼이 짓밟히는 선량한 희생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여러 겹의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든 고치고 치유하고 이해시키려는 강한 열망 때문에 엠패스는 상처받았을 때 오히려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애쓰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엠패스가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하려 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들의 모든 노력은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애를 더욱 강화시키는 연료가 될 뿐이고 엠패스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마침내 엠패스가 자신이 깊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엠패스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타인의 필요와 감정을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수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거대한 홍수처럼 터져나옵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간 숨겨왔던 고통과 분노, 슬픔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엠패스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찾는 대신 갑자기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거나 혹은 다른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깊은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또한 관계의 악순환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엠패스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평소에는 축복과 같은 능력이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저주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 특권의식, 경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내뿜고 이 독성 감정들은 엠패스의 영혼 속으로 서서히 스며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엠패스는 이 감정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전염입니다. 예민한 공감 능력 때문에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왜곡된 현실과 자신의 진짜 자아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거미줄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엠패스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거나 상처를 치유하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랑과 이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엠패스의 깊은 희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희망은 때로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통제와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었다는 것을 엠패스가 마침내 깨달았을 때 그들의 다음 행동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반항심이 뒤섞여 나타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엠패스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감정적 학대 끝에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분노에 찬 나르시시스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지친 나머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똑같은 무기를 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참으로 가슴 아픈 광경입니다. 엠페스는 잃어버린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언어적으로 공격하거나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조종적인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고통에서 비롯된 이러한 행동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엠페스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짙은 어둠 속에도 한 줄기 빛은 있습니다. 엠페스가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은 종종 각성의 신호가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자신이 해왔던 선택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처절한 깨달음의 순간에 자기 연민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련을 겪었을 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회복과 강인함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엠페스가 이 낮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힘을 되찾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자기 발견의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나 자신을 되찾는 그 길은 충분히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제력의 역할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엠페스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상황을 바로잡거나 받아들이거나 혹은 맞서 싸우려는 충동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자신의 안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자제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고 잠시 멈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순간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대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제력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또한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강인함에 놀라본 적 있으신가요? 엠페스는 내면에 엄청난 친절과 사랑을 저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내면의 빛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인함을 기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떠나거나 혹은 그들과 함께 지내더라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행동이 나의 자존감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인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모든 것은 작고 의식적인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는 과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엠페스가 상처를 입는 순간 그들의 내면은 전쟁터가 됩니다. 분노, 슬픔, 죄책감, 수치심이 통제권을 잡기 위해 싸웁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엠페스는 번아웃, 우울증, 불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감정들을 정화하는 열쇠는 바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이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고 판단 없이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이 감정들을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슬픔은 더 깊은 공감 능력을 키워주며, 죄책감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감정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엠패스의 치유 여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부정적인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기로 결심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변화를 목격한 친구, 가족, 동료들은 자신들만의 자기 개선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존중과 공감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한 명의 엠패스가 독성 관계를 넘어 비상하기로 선택할 때 그들은 희망의 상징이 되며 강인함과 자기인식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엠패스는 어떻게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넘을 수 없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분명히 알림으로써 나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본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져 경계 설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 이 경계에 저항할 수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배우거나 혹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정을 얻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누구도 이 짐을 혼자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치유 과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나의 문제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지지 그룹과 같은 네트워크는 당신의 회복 속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거나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 모임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당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나누고 새로운 통찰을 얻으며 당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나요? 나르시시스트의 상처로 인한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려는 노력은 그동안 외면하거나 억눌러왔던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성공, 행복, 성취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것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독성 없는 삶, 의미와 열정,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과거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등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감이 들어섭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강한 자기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상처 자국마저도 당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얻은 명예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은 그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드는 보상입니다.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잠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치유 중이든 과거를 회상하고 있든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당신의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르막과 내리막, 승리와 좌절이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자유에 더 가깝게 인도할 것입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갈 때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며 힘이 되는 사람들로 당신의 주위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당신은 혼자일 때보다 더 강하며 함께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지혜와 친절에서 비롯된 해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상처 입은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사랑과 자제력으로 뒷받침되는 빛 가운데 있기를 자신감 있게 걷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그리고 상처가 변하여 아름다운 별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빛나고 강인하며 진실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관계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주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관계 말입니다. 마치 자석의 다른 극처럼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결국에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기는 위험한 만남.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엠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애가 극도로 강해 타인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죠. 이 두 사람이 고통스러운 관계의 한가운데서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대한 감정의 폭풍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엠패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파괴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 대한 연민과 분노 사이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이런 가슴 아픈 관계를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왜 엠패스가 이토록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빛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엠패스가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며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주고자 온 힘을 다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논리적일지라도
깊은 애착과 연민으로 상대를 품어주는 마음이죠. 바로 이 정 때문에, 그리고 상대를 고쳐주고 싶다는 선한 마음 때문에 엠패스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보답이 아닌 차가운 조종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감정적인 방치뿐입니다. 엠패스는 깊은 혼란과 상처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립니다. 영혼이 서서히 갉아먹히는 듯한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상처에 대한 엠패스의 반응이 때로는 나르시시스트가 처음 가했던 상처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엠패스의 선한 본성이 오히려 그들을 굴복과 분노, 심지어는 자기 파괴라는 위험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심리적 상황의 깊은 곳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명료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나르시시스트의 욕구와 조건 없이 사랑하려는 엠패스의 능력이 만날 때 그야말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언뜻 보기에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의 잔인함에 영혼이 짓밟히는 선량한 희생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여러 겹의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든 고치고 치유하고 이해시키려는 강한 열망 때문에 엠패스는 상처받았을 때 오히려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애쓰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엠패스가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하려 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들의 모든 노력은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애를 더욱 강화시키는 연료가 될 뿐이고 엠패스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마침내 엠패스가 자신이 깊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엠패스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타인의 필요와 감정을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수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거대한 홍수처럼 터져나옵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간 숨겨왔던 고통과 분노, 슬픔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엠패스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찾는 대신 갑자기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거나 혹은 다른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깊은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또한 관계의 악순환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엠패스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평소에는 축복과 같은 능력이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저주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 특권의식, 경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내뿜고 이 독성 감정들은 엠패스의 영혼 속으로 서서히 스며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엠패스는 이 감정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전염입니다. 예민한 공감 능력 때문에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왜곡된 현실과 자신의 진짜 자아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거미줄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엠패스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거나 상처를 치유하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랑과 이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엠패스의 깊은 희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희망은 때로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통제와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었다는 것을 엠패스가 마침내 깨달았을 때 그들의 다음 행동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반항심이 뒤섞여 나타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엠패스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감정적 학대 끝에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분노에 찬 나르시시스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지친 나머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똑같은 무기를 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참으로 가슴 아픈 광경입니다. 엠패스는 잃어버린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언어적으로 공격하거나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조종적인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고통에서 비롯된 이러한 행동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엠패스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짙은 어둠 속에도 한 줄기 빛은 있습니다. 엠패스가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은 종종 각성의 신호가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자신이 해왔던 선택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처절한 깨달음의 순간에 자기 연민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련을 겪었을 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회복과 강인함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엠패스가 이 낮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힘을 되찾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자기 발견의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나 자신을 되찾는 그 길은 충분히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제력의 역할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엠패스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상황을 바로잡거나 받아들이거나 혹은 맞서 싸우려는 충동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자신의 안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자제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고 잠시 멈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순간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대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제력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또한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강인함에 놀라본 적 있으신가요? 엠패스는 내면에 엄청난 친절과 사랑을 저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내면의 빛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인함을 기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떠나거나 혹은 그들과 함께 지내더라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행동이 나의 자존감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인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모든 것은 작고 의식적인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는 과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엠패스가 상처를 입는 순간 그들의 내면은 전쟁터가 됩니다. 분노, 슬픔, 죄책감, 수치심이 통제권을 잡기 위해 싸웁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엠패스는 번아웃, 우울증, 불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감정들을 정화하는 열쇠는 바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이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고 판단 없이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이 감정들을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슬픔은 더 깊은 공감 능력을 키워주며, 죄책감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감정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엠패스의 치유 여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부정적인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기로 결심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변화를 목격한 친구, 가족, 동료들은 자신들만의 자기 개선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존중과 공감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한 명의 엠패스가 독성 관계를 넘어 비상하기로 선택할 때 그들은 희망의 상징이 되며 강인함과 자기인식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엠패스는 어떻게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넘을 수 없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분명히 알림으로써 나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본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져 경계 설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 이 경계에 저항할 수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배우거나 혹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정을 얻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누구도 이 짐을 혼자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치유 과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나의 문제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지지 그룹과 같은 네트워크는 당신의 회복 속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거나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 모임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당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나누고 새로운 통찰을 얻으며 당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나요? 나르시시스트의 상처로 인한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려는 노력은 그동안 외면하거나 억눌러왔던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성공, 행복,
성취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것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독성 없는 삶, 의미와 열정, 그리고 진정한